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월요일 KBC 뉴스 구성홍입니다. 최근 가발 원료의 단가가 인상되면서 미용, 소매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최상품 가발의 원료가 되는 휴먼 헤어의 도매 가격이 최근 30%까지 인상됐습니다. 원료의 공급 부족, 인건비와 운송비 상승의 이유를 들어 중국의 생산 공장에서 가격 인상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소매업소들은 휴먼 헤어의 수입량을 대폭 줄이고 대신 다양한 종류의 인조 헤어를 확보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파 상품을 취급하기보다는 미용 재료업소의 전문성을 살리고 소비자의 취향 분석, 인근 업소의 시장 조사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머리대에서 머리를 팔면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해서 만들고 색깔, 유행 이런 거 다 오늘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개원들은 이제 이거를 보고서는 휴먼 헤어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 그냥 휴먼이 아니라 그러면 팔 때 벌써 이제 말이 나오면 이 아줌마는 진짜 얘기하는 거 알구나. 이런 머리대에서 미용 관련 약품에 대해서 소매상은 타겟과 월마트 등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가발 또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아랍권과의 고객 확보전이 치열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품질은 유지하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의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느 정도 인모에 가까운 인조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구비라든지 그리고 원가가 분명히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새로운 스타일의 인조모로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한인 미용 재료상은 LA와 뉴욕, 휴스턴 등에 이어 전국 5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CTA 측이 최근 자체 버스와 전철을 매일 청소해 청결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CTA의 청결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CTA 측이 지난해 2005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청소를 실시해 청결도를 유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발표가 이용 고객들이 실제 느끼는 청결도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CTA 프랭크 크루에시 회장은 청결도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캐롤 브라운 위원장은 우리가 세차를 매일 한다 해도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CTA가 받은 총 133건의 불만사항 중 64건이 CTA의 청결도와 관련된 것이었고 최근 선타임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참가자의 86%가 청결하지 못하다고 답해 일반 시민들도 CTA의 청결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쿡카운티 경찰이 최근 카운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티커 미부착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자들은 누적된 쿡카운티 정부의 적자가 갑작스런 스티커 단속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정부는 최근 500억 달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000여 명의 카운티 종사자들을 해고하고 병원과 진료소들을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카운티 정부가 차량 스티커 가격을 $40로 올리고 벌금액을 인상한 것도 차량 스티커로 적자액을 메우려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정부는 적어도 카운티 내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지역 주민들은 카운티 정부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 시행되는 시의원 결선투표 런오프의 유권자 등록이 내일 마감됩니다. 결선투표는 지난달 시행된 지방자치선거 결과 후보들이 50%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한 지역구에 다득표 후보 2명이 재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결선투표는 2지구와 3지구, 15, 16, 18, 50지구 등 12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지난 선거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또다시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카고 선관위는 지방자치 선거 당시 시카고 내 140만 8천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며 이는 지난해 11월 선거보다 10만 명 이상이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내 실제적인 봉사자를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시청에서는 20일 자정까지
워싱턴길 선관위 사무실과 면허시험장에서는 오후 5시까지 유권자 등록을 받으며 시카고 일렉션닷컴의 웹사이트에서도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재미한국학교 중서부 지역 협의회가 주최한 영한 한영 번역대회가 열렸습니다. 관계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매년 재미한국학교 중서부 지역 협의회가 주관하는 영한 한영 번역대회가 올해로 6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시카고 지역 20개 한글학교에서 선발된 각 학년 대표 156명이 그동안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습니다. 얘들이 자기 뿌리는 알아야 된다고. 자기 뿌리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는 거니? 자기의 그 모국의 언어, 역사, 문화는 알아야 돼요. 유치반 학생들은 그림 보고 단어 적기, 저학년들은 문장 번역, 고학년 학생들은 문단을 각각 한영, 영한으로 번역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1.5세 교사들이 출제한 이번 시험은 교과서 등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13명이 참가한 유치반의 경우 1차 시험에서 3명의 동점자가 나와 2번의 재시험을 거친 후 3명 모두 금상을 받아 한글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좀 안 쓰게 아이들을 지도하고요. 대화를 한국말로 하려고 노력하고 학교 갔다 오면 항상 한국어 책을 읽힙니다. 나중 다음에 커서 한국에 가서 애들을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한국학교협의회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역사문화제를 통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5세를 거쳐 2세, 3세 자녀들이 늘면서 한글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닌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찔레꽃, 님은 먼 곳에 등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가수 장사익 씨가 오는 6월 9일 시카고 오디토리움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시카고를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 LA 등 4개 도시를 투어하는 장사익 씨의 미국 첫 단독 공연입니다. 장사익 소리판, 사람이 그리워서로 이름 지어진 이번 시카고 공연은 글로벌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6월 공연에 앞서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칠드런 파운데이션 심정열 총회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시카고는 문화공연 불모지라는 편견을 깨고 공연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사익 씨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인 수익금을 문화회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소 대중가요, 포크송,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국악풍의 독특한 해석으로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장사익 씨는 이번 공연을 직접 기획해 재즈밴드와 사물놀이, 아카펠라 팀 등과 함께 꾸미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훨씬 불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도시 모기지 제공업체들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출신자에게 백인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물리는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의 우드코크 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실시한 조사 결과 뉴욕과 보스턴, 샬럿, 시카고, LA 등 미국 6개 대도시에 사는 흑인 등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출신 주민들은 백인에 비해 훨씬 높은 주택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도시에 사는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의 이자는 백인에 비해 각각 3.8배, 3.6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일반 모기지에 비해 이자가 3%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소송을 돕고 있는 한 변호사는 모기지 론의 인종차별에 대해 이전에도 봐왔던 추한 모습이라며 서브프라임 대출이 유색인종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쿡카운티 금연법이 지난 목요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카운티 내 각 시와 타운들이 자체 조례를 서둘러 정비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가 자체 금연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경우 흡연자들은 쿡카운티의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각 시와 타운들은 쿡카운티 금연법과 다소 차이가 있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오크파크는 지난해 6월 쿡카운티 법과 같은 공공장소 실내 금연을 결정했고 시세로타운은 지난주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는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버민타운은 레스토랑 내 바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러한 쿡 카운티의 금연법 영향으로 듀페이지 카운티와 케인 카운티도 금연법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등 금연법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에 통과된 쿡 카운티 금연법은 음식점과 바, 볼링장, 체육관 등에서의 전면적인 금연과 함께 각 건물의 입구에서 최소 15피트 이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가 2월로 앞당겨지면서 캘리포니아주도 대선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LA 이현욱 기자입니다. 각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가 2월로 앞당겨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관심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게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대선 후보 결정은 어느 주에서 먼저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최종 후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비선거를 6월에 치러온 캘리포니아주에는 후보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대선에선 캘리포니아주의 입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캘리포니아를 신경 쓰고 특히 선거인 단수가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에 어떤 공약을 내걸지 또 캘리포니아를 어떻게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할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주장하듯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루돌프 줄리아니 등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LA를 방문하는 등 선거 자금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예비선거를 조기 실시하는 주가 2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여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지 확보에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선거 조기 실시로 후보들도 바빠졌지만 유권자들도 올겨울 할러데이를 보내자마자 투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연말 연초부터 이제 유권자 등록이라든지 우편 투표 신청이라든지 그 후보자 뽑는 예선 투표에 이제 좀 더 일찍 아주 빨리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족학교와 한미연합회 등 한인 단체들도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앞당겨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2일 시카고에서 광주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시카고 한국무역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참가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주시의 투자 이점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설명회 이외에도 산업용 펌프업체인 시카고 하이드로사 등 기업들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말 일리노이 한인 태권도협회가 미주체전 대표 선수 선발전을 겸한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중서부 30개 태권도장에서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해 나이와 종목별로 서로의 기량을 겨뤘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한인 선수들의 참여가 많지 않아 별도의 선수 추천을 받아 한 달 후 최종 미주체전 참가 선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시카고 미주체전에 이어 2011년 차기 미주체전 개최지로 오렌지 카운티가 결정됐습니다. 개최지로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라스베가스 체육회가 막판 개최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대의원 총회 만장일치로 오렌지 카운티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 6회 대회에 이어 22년 만에 다시 미주체전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 일식당을 조사해 인증서를 주기로 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일식당 인증서에 대해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일식당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번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본의 농림수산부는 올바른 일본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 조직에 의한 추천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1.1원 떨어지면서 매매 기준일 943.7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4.5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52.9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7.19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60.21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등 세계 주식시장의 여파로 이어진 지난주 하락세에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지난주보다 115.76포인트 오르면서 12,226.1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1.75포인트 상승해 2394.4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11포인트 올라 1402.0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곳에 따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4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59%, 바람은 서풍이 시간당 평균 13마일 속도로 불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0일 화요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가 예보됐습니다. 21일 수요일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가 예상됩니다. 22일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으며 곳에 따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44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에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7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분입니다. 이상으로 3월 19일 월요일 KBC 뉴스 구성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